히트펌프와 에어컨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공기열 히트펌프 에어컨은 기본 원리는 같아요. 그래서 냉매를 갖다가 증발기에서 나오는 기체 형태 냉매를 냉매를 가져와서 그것을 압축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공기를 차갑게 만든 다음에 얘가 이제 열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품게 되면 그것을 압축을 합니다. 압축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줄인다는 거죠. 부피를. 그래가지고 응축기로 가서 다시 열을 방사하고 당시 그것이 이제 방사한 응축기를 팽창 밸브를 통해서 얘 냉매를 좀 팽창을 좀 시켜주고 증발기로 가서 기체 형태로 만드는. 그래서 다시 그 증발기로 가서 액체가 다시 열을 흡수해서 기체로 가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기본 원리는 같은데 히트펌프는 냉방과 난방이 모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은 주로 난방, 단방향만 가능하다.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히트펌프는 사회의 밸브를 통해서 냉매 흐름을 바꿔서 겨울철 실외에 열을 실내로 가져와서 고열 난방을 제공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네. 태양 같은 것이 뜰 수 있으니까 히트펌프는 냉난방 겸용, 그다음에 에어컨은 냉방 경용이다. 그래서 히트펌프는 리버싱 밸브를 통해 냉매 순환 방향을 가역적으로 전환하여 실내로 따뜻한 바람 또는 찬바람을 공급. 그래서 히트펌프는 외부열을 흡수하여 이동시키므로 전기에너지 1단위 투입 시 3배, 4배 이상의 열 에너지 효율을 넣어서 보일러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두 기기 모두 실외기와 실내기로 구성된다. 구조가 유사하지만 히트펌프는 난방을 위해 별도의 팽창 밸브와 리버싱 밸브가 필수적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히트펌프는 냉난방이 모두 필요한 공간, 사계절, 에어컨은 주로 여름철 냉방에 집중된다. 현재 히트펌프가 밖에 있는 공기를 가열을 시키는 방식을 하면 훨씬 더 따뜻할 것 같은데 살짝만 가열하는 게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히트펌프 공기를 가열하는 방식이 있나 모르겠는데요. 공기 외기 온도가 낮을수록 효율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히트펌프를 이용해서 공기 대 공기, 외부 공기열을 이용해서 실내 공기를 직접 데우거나 식히는 방식이 일반 에어컨 냉난방인데 공기 대 물, 외부 공기열로 물을 데워서 라디에이터 바닥 난방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히트펌프를 전기로 살짝 가열을 해주는 이런 통과 방식을 선택하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 가열을 할 때 공기를 이렇게 끌어들이는 관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전체를 이렇게 공기를 작은 단위로 쪼개가지고 10개, 100개다, 그럼 1000개다, 그러면 공기를 작은 단위로 쪼개서 순간 가열을 하면 되게 작은 에너지가 들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이런 데다가도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금속관 이렇게 안에 수십 개나 수백 개의 금속관을 통과를 해요. 그러면 그걸 이제 시원한 바람을 내주면 이것을 빨아들여서 얘가 그렇게 시원하게 됩니다. 그런 장치를 이제 작게 만들어도 되고 전기 에너지를 적게 하기 위해서 엄청 시원하게 됩니다. 거기 이제 냉매 물질을 달아 놓을 수 있는데 히트파이프 원리를 따라 냉매 물질 플러스 금속에다가 약간 스크류 고정을 넣어주면 돼요. 원리는 이제 작은 단위로 공기를 쪼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금속관을 통과하면 이게다 부딪혀갖고 오목화놈을 줄 수도 있어요. 스크류 모양을 줄 수도 있고 부딪히면은 좀 더 에너지를 뺏겨서 차가워지게 되는데요. 냉매와 결합한 거 아니 금속 통로만 있는 거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휴대용 장치로 만들어서 이것을 팬을 이용해서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데 냉매가 이렇게 효율이 좋으면 좀 더 시원해지겠죠. 그런 방식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냉매가 물일 수도 있고요. 되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뒤에서 공기를 빨아들여 갖고 선풍기 같은 것도 공기를 정화시키는데요. 공기 정화가 딱히 뭐 그런 게 필요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간단한 방식으로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부지 필터망을 달고, 그래서 팬을 이용해서 불어주면 공기 이렇게 정화기가 돼요. 부지포 필터망이나 공기 필터망. 그래서 도심에 한 수만 개를 설치를 해놓으면, 도심에 수만 개를 설치를 해놓으면 공기가 대기질이 정화됩니다. 부지 필터망 또는 금속망, 플라스틱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먼지를 털어내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 저기 저래 되겠다. 이거를 그 다음에 뭐 모양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KT 홈쇼핑에서 이걸 하시더라고. 제 건데 이거를 빨아들이고 이것을 내뿜는다. 부지 필터망을. 그래서 이건 이제 공기가 먼지가 여기다 이렇게 걸러져서 나온다는 되게 간단한 장치로 만들 수 있어요. 병원 같은 데에서 제가 환풍기를 정회전 역회전으로 해가지고 안의 공기를 바깥은 안쪽 이만하게 조금 만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겨울에는 이렇게 실내 이렇게 어떤 단열 창인도 있고 언오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공기가 들어와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 공기 입출력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입력 출력해서 영존산소를 조그맣게 해가지고 하면 더 좋은데, 크기는 크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랬더니 YTN에서 어떤 공기 입출력기를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창문을 열지 않고 하는, 왜냐면 미세먼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겨울에 찬 공기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걸 하시더라고요. 네, 하시면 그거 제 기술인데 쓰지 마세요. 네. 크게도 만들 수 있고, 그걸 집안의 공기를 이렇게 병원이라는 집안의 공기를 잠깐 살균할 수 있을까요? 공기를 빨아들인다. 얘를 잠깐 공기를 작은 단위로 나눈다. 그래서 10개나 100개의 관으로 나눠서 그걸 통과를 시켜요. 순간 가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짧게 통과하기 때문에 공기도 탁해지지 않으면서 가열이 되어서 병원 안이라든지 집안의 공기를 살균할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손을 말리는 장치가 화장실에 있는데 50도, 60도, 70도, 80도, 100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살균 장치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뉴스에 그것을 나오시던데 하시지 마세요. 제 기술이니까. 바닥에 저는 드라이기로 옷을 살균하거나 핀트를 살균하거나 이렇게 살균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동시에 이것을 진공 청소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됐잖아요. 되면 먼지를 빨아들이고, 거기서 동시에 뜨거운 이렇게 스팀 방식이 아니라 열기가 드라이기처럼 이렇게 나와서 이것을 딱 해주면 간단한 방식으로 먼지를 제거하거나 이것을 이렇게 살균이 되는데요.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이렇게 스팀 방식이 아니라 드라이 방식으로 약간 사선도로 내 보면 전혀 바닥 같은 거 살균하거나 침구 살균하 이런 것을 기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저는 드라이기로 이렇게 그릇 같은 것도 살균하거든요. 컵 같은 거 그릇 씻고 커피 전문점 같은 데서 놓으면은 스팀 방식이 아니라 건조 드라이 방식으로 강하게 순간적으로 살균해주는 이런 기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에어프라이기를 온도 조절 기능을 갖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에어프라이기를 온도 조절 기능을 갖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도 온도 조절 기능을 갖게 한다. 거기서 약간 빵 같은 거, 이스트균 같은 거 30도씨 정도 너무 익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이 30도씨 안팎으로 해서 정확히 맞춰서 오븐기 또는 에어프라이기에서 이것을 살짝 뭐라 그럴까, 가열을 해서 보온 기능을 갖게 하셔서 빵을 숙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니면 전자레인지도 가능하겠죠. 또 독립장치로 만들어서 그래서 플레인 요거트를 만들어 메주를 쓰거나 그거를 내서 빵을 숙성하는 그런 기기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미니 오븐기에다 30도씨 안팎의 온도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가정용은 많이 만들지 않으니까요. 빵을 가능할 것 같아요. 전 세계 대박 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의 전력을 고주파가 나오는데 마이크로웨브. 그래서 그거를 약간 시간 단위로 타이머를 둬가지고
하나는 강한 전력, 하나는 약한 전력.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해서 돌려주게 되면은 약한 전력 고주파는 밑에 내부를 침투해서 골고루 있게 만들고, 강한 전파는 뚫고 들어가서 바닥을 이렇게 가해를 하게 되는데, 항상 바닥만 있고 위에가 안 되는 현상이 고주파가 너무 세서 그래요. 그래서 고주파 전력을 낮춰가지고 하거나 보다 다양한 전파를 만들어서 파형이 틀린 전파를 만들어서 골고루 익히면은 골고루 익혀집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하나는 고주파, 하나는 저주파를 만들어 가지고 두 가지 안과 밖을 가스레인지 불로 얘기를 하면 강중, 강불, 중불, 약불을 만들어서 전파를 동시에 쏴 가지고 빨리 익히게 할 수 있어요. 전자력의 강점은 빨리 익히게 된다는 건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물을 이렇게 물이나 공기를 이렇게 작은 단위로 쪼개서 작은 단위로 쪼갠다는 거죠. 공기 통로를 수십 개, 수백 개를 만들어 가지고 순간적으로 통과를 시켜서 금속을 통과하면 시원한 공기가 나오거나 시원한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필터 소재 방식이든 팬 방식이든 이것을 압축 냉매 방식이든 압축기 냉매 방식이든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차갑게 만들어 차가운 공기나 차가운 물을 공급하는 방식을 만들 수 있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작은 단위로 쪼갠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보일러도 만들 수 있는데요. 뜨겁게 이것을 가열한다고 합시다. 원자력으로 가열하든 석탄, 석유, 가스로 가열하든 전기로 가열하든 상관없이 가열해주면, 그러면 순간적으로 물을 작은 단위로 쪼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가열이 돼요. 이런 태양광으로 오목관원물 파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열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방송국 반사판 전하면 수십 장, 수백 장 빛을 겹쳐가지고 여기다 쏴가지고 그걸로 물을 끓이거나 난방 발전할 수도 있는데요. 발전기도 가능하죠. 그 화목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이제 공중에서 군사적인 무기로 사용할 때 여러 이렇게 빛을 여기다 이렇게 해서 집중해주고 여러 비행체에서 그래서 이렇게 태워버리는 이런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는데, 오목화놈을 여기다 파져요.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할 때도 이 기술을 하거나 방송 반사파처럼 수십 장 수백 장 겹쳐서 태양열에 태양광 발전하시거나 해수 담수화 기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을 증발시켜서 소금물 팔고 증발시키는 물을 하거나 스테인레스 판처럼 해갖고 끓여가지고 그렇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해수 담수화를 한다. 증발하는 물을 해수로. 그러면 이게 그 어떤 배 같은 데서도 물을 끓여가지고 소금은 팔고 먹고 자기는 먹으면 되잖아요. 물은 이게 먹는다. 아프리카 가서도 이렇게 가스나 전기 방식, 그다음 항문난로 방식 이렇게 태양열을 이용해서 물을 증발시켜서 증발되는 물을 넣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 여행자가 갖고 다니거나 거기서 설치를 하면 되겠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수기에 필터를, 목적배 필터를 보통 네모나든 동그랗든 상관이 없는데 수십 장을 이렇게 여러 장을 겹쳐갖고 동시에 통과시키면 빨리 정수해도 휴대용 정수기로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된 YTN의 정수장 업체가 이걸 똘똘 마르죠. 아니 똘똘 마르면 표면적이 넓게 만든 거 아닙니까? 참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떤 제 기술인데요. 아니면 기술 공개로 가요.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걸 통과시킨다라고. 이건 이제 해수 담수화 필터도 이렇게 공기 필터도 하시는데, 삼성에서 공기 필터를 그 방식으로 하시던데 그 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기 필터. 그 다음에 빨래 건조들을 이렇게 걸어놓고, 그래서 LG 스타일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걸어놓고 제습 방식으로 빼고 건조 드라이 방식으로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말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게 빨리 말리게 될 텐데요. 세탁기에도 건조 기능은 있으나 빨래 건조도 같은 그런 방식은 없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현재 LG 스타일러에서도 건조 방식으로 옷을 살균하는 기술을 쓰거나, 그래서 진공 청소기 같은 것을 같이 달아서 옷을 샥샥샥 이렇게 것을 원재를 제거하고 건조 드라이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아예 그냥 독립 장치로 만들어서 하나는 이렇게 지금 원재를 흡입한다. 이불에도 할 수 있잖아요. 이불에도 슉슉 되게 수요가 많을 거예요. 동시에 거기서 뜨거운 이렇게 스팅 이렇게 히트 바람이 이렇게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면 싹 살균해 주는 거예요. 두 가지 휴대용으로 만들거나 사이즈는 대중소가 있겠습니다.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다. 선풍기를 상중하로 틀어줘서 선풍기나 냉풍기 이런 것도 에어컨도 상중하로 틀어주는 기술 적어도 2개. 그래서 동시에 온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면은요 동시에 그럴 수 있다. 그러면 히터기도 가능할 수. 히터기도 상중하로 틀어서 온오프식으로 쓸 수. 3개를 동시에 가동하든가 한 2개짜리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듈식의 선풍기를 만들거나 히터기를 만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10개짜리 있다 5개짜리 있다 모듈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에어컨도 그럴 수 있어요. 네네. 상온 냉장고 말씀을 드렸죠. 상온 냉장고에 그다음에 에어컨이나 이런 선풍기 같은 데다가 거기 진공청소기 저기 안에 있는 윗부분의 더운 공기를 빼가지고 밖으로 내보내거나 그것을 바깥의 공기를 차가운 바람을 교환해줘서 숨막히지 않게 일단 더운 윗공기를 안에서 온실 효과로 그것을 외부로 내뿜는 그런 에어컨을 만드시거나 냉풍기, 에어컨 선풍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이거를 외부의 공기가 히터기인데 히터기에다가 히터기를 하고 거기다가 반사판을 고속부수에 설치하거나 전파로 탁탁탁 히터기에 적외선 방식이면 적외선 방식 탁탁탁 해가지고 열을 골고루 확산시키는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전파를 걸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스피커도 그럴 수 있을까요? 스피커를 틀어줘요. 그러면 거기서 전파를 걸어서 그 음을 유도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음악을 골고루 퍼지게 하는 기술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 되게 2개짜리, 3개짜리, 5개짜리 음을 골고루 온 방안이 음악실인 것처럼 들리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냉기도 그럴 수 있을까요? 냉기도 그럴 수 있어요. 반사판 방식이나 냉기도 그럴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냉기도 확산이 가능하다. 반사판 방식, 여기도 어머코놈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것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열쇠 방식으로 집안에 있는 이렇게 뭐 어떤 이렇게 드나드는 디지털 이렇게 번호키 방식 있잖아요. 자물쇠 현관문 자물쇠 번호키 방식 그것도 키로 이렇게 잠그는 구조는 냉장고 같은 것도 잠그는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인데요. 반찬 그릇 이런 반찬 그릇이나 보온병 이런 보온병 텀블러 돈 도시락에 잠그는 방식으로 하시면 좀 더 나을 거예요. 잘 그렇게 해가지고 수요가 꽤 있을 음식물 테러하는 거 불안에 떠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네네. 그런 거 그렇게 되게 전 세계적으로 히트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것은 이제 번호 방식, 비밀번호 방식, 열쇠 방식, 자기 얼굴 인식. 금고 같은 데도 자기 얼굴을 카메라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 인식을 해요. 모든 카메라가. 그래서 얘가 나를 알아본다는 거죠. 안면 인식, 혼적 인식에서 입체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재는 그냥 사진만 놔도 딱 그렇게 하더라고요. 입체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거를 참 어이가 없던데 TV 봤어요. 그래서 입체 방식으로 모든 카메라가 앞으로 입체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각각 보거나 물건을 사물을 각각 보기 위해서는 입체 방식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높이로 잡혀 하시면서 사물을 보고 계산도 해주고 재고 처리도 재고 관리도 해주고 각각 물건을 각각 구별해서 대응할 수 있어요. 사람도 각각 대응하고요. 차량도 각각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 세계로 수천조 번의 수백조 번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3cm 좌표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 수 있는데요. 뭐 숫자 방식이니까 나라마다 기업마다 틀리게 만들 수 있어요. 우주지도, 바닷속 지도, 국제 표준도로 할 수도 있고, 우주지도, 하늘속 지도, 바닷속 지도, 땅속 지도, 육지 지도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것과 연동합니다. 이 카메라 연동해서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운동에서 하고 이렇게 군사 무기에 다 쓰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집안에 있는 이런 CCTV나 군부대 같은데 전파로 탐지하는 사람을 탐지하는 금속 탐지하는 무기 탐지하는 2가지를 쓸 수 있는데 열화상 카메라까지 같이 작동해서 드론에 넣거나 그 하나로 통합할 수도 있어요. 대신 2개로 하면 하나짜리 통합은 좀 비싸더라고요. 이거를
전파로 경보하는 그런 CCTV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나한테 직접 이가 연락을 온다든지 중간에 거쳐가지고 어떤 기기에서 나한테 스마트폰으로 그 장면을 보내준다든지 하시면 양 쌍방향으로 CCTV인데 통화할 수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랙박스 같은 것도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나한테 차 건드릴 때 나한테 거기서 장면을 찍어서 그 클로즈업과 하는 기능,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찍어서 보내는 기술을 CCTV에도 할 수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게 현관문 어떤 디지털 키나 현관문 비디오폰에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인터넷면에 자체 통신망 회사 갔을 때도 통신하게 하시면 현관문 디지털 키나 비디오폰 하시면 제 기술이다. 현관문 디지털 키에다가 카메라를 둬서 배달의 벌컥 들어왔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을 핵의 밖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정보도 기록할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게 현관문 디지털 키나 비디오폰에다가 외부에 CCTV를 같이 거기서 디스플레이장 유선이나 무선으로 연동하기 위해서 화면에 표시하시면 훨씬 더 대박 날 수도 있는데요. 현관문 디지털 키도 현관문 비디오폰도 카메라 렌즈로 움직이는 방식을 쓰셔서 각도 사각지대를 제거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렌즈가 움직이는 방식을 할 수 있는데 여러 개를 넣을 수 있어요. 각도별로 찍어서 와이드한 화면을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사람이 들어오면 110이나 220 배터리 방식으로 해서 딱 해서 비춰가 밤에 잘 안 보여요. 그런 기술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블랙박스에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어쨌든 블랙박스는 불필요하긴 한데 모든 카메라에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뭐 캠코더를 45,000원, 99,000원 하던데 그건 거리별로 무한 확장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낫지. 거기다 적외선 기능을 달아서 CCTV로 카메라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다가 사이렌 소리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보기를 같이 달아서 사이렌 소리에 넣어서 경고하거나 쫓아내거나 좀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이런 거 CCTV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사이렌 소리도 가능하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경보기가 있어요. 경보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갖고 다니면서 설치를 카메라 달아서 스마트폰으로 전송화해서 경보기인데 카메라로 나한테 화면을 전송할 수 있으면 제 기술이 되겠어. 갖고 다닐 때는 매우 좋겠죠. 네네. 녹음기에다가 전파를 송수신하는 기능을 줘가지고 그래서 인터넷망이나 자체 스마트폰 연동 또는 이렇게 자체 망으로 또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녹음한 것을 전파할 수 있으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앱 방식으로 눌러놓으면 현재 있는 상태가 오디오 주머니 안에 있어도 녹음이 되어서 112로 전화 걸거나 보안센터로 하거나 특정 불특정 다수에게 카카오톡이다 이렇게 전파되거나 이렇게 해서 대신 신고를 유도하거나 특정 정해진 사람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삐삐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단추를 누르면 그것이 미리 정해놓은 동영상, 미리 정해놓은 이런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이 112나 보안센터로 또는 특정 불특정 다수나 이런 사람들에게 틀어지는 구조를 쓰시면 저기서 특정 사람에게 전해 이것은 이것도 제 방식인데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된다. 보안센터나 이걸 해서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택시 같은 데나 자가용 같은데 인터넷망이나 자체통신망으로 블랙박스나 또 다른 장치에서 택시 안을 CCTV 카메라로서 쌍방향 대화가 가능하고요. 위치도 표시할 수 있고 범죄를 막는 장치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거 전 세계 대박 날 수도 있어요. 보안에 있어서 집안에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보안 모드를 딱 누르면 현재 있는 상황 녹화되어서 112나 보안센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이것을 정해놓은 사람이 집안에 있는 상황을 CCTV나 홈캠 둘 다 가능합니다. 하시면 이것도 전 세계 대박 날 수도 있어요. 불안한 사람 많거든요. 왜냐면 집안에 CCTV가 홈캠이 있다 할지라도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그 상황을 누가 보고 있다면 보안센터에서 보안 모드를 보고 있다면 그 사람 상대방도 알게 되면 함부로 범죄를 못 저지르게 돼. 집안에서 범죄를 쉽게 저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참 불안하거든요. 사람들에게. 근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한 세상이 돼야 될 텐데요. 그 다음에 망원경 모드인 거 안 맞아요. 싼 카메라라도 우리가 눈이 그냥 카메라야. 근데 이게 망원경을 쓰면 멀리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멀리 보지 못합니다. 얘도 싼 카메라에 딱 망원경을 딱 씌워주든지 이렇게 여기서 렌즈를 바꿔 끼는 이런 기술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렌즈를 갖다가 망원경이나 망원카메라들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망원경도 이렇게 해서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지만 렌즈를 이렇게 딱딱 풀어가지고 바꾸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망원카메라나 망원경에다가 현미경을 달아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확대해 보는 방식을 디스플레이 확대하거나 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온라인에 좀 더 나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보내가지고 다시 그것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 CCTV나 모든 카메라 구조에 이것은 카메라에서 찍은 장면을 전파를 통해서 그래서 인터넷 이동통신이나 인터넷망이나 이걸 통해 보낼 수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녹음기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스마트폰에다 보내게 하시면 전 세계 대박 날 수도 있어요. 곧바로 전송한다는 거죠. 무선으로. 그 다음에 뭐죠? 카메라인데 이게 전쟁 모드 드론 같은 데나 비행기에 탑재를 해서 움직이는 표적, 사람, 차량 이런 것들을 그다음 군사적인 또는 움직이지 않는 것을 번호를 달아서 표적을 자동 살상을 하거나 자동 전투할 때 쓰일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진공청소기인데 원형 진공청소기인데 리모컨 방식이나 이렇게 RC카 방식으로 움직이면 어른 장난감으로 전 세계 대박 날 수도 있는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입자 방식으로 보는데 입체 방식으로 이것을 거기에 입체면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사용하는 자율주행 차량, 로봇, 원형 진공 청소기, 드론 이런 게 해서 건물에 부딪히지 않고 물줄기 따라서 청소하거나 소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얘기했더니 채널 A와 이렇게 MBC 뉴스투데이에서 어떤 업체가 이걸 하시던데요. 제 방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건물을 사진 찍어서 부딪히지 않게끔 특정 거리를 떨어져서 움직이게 하거나 건물의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건물을 촬영해서 특정 부분만을 청소하고 내려올 수 있어요. 앞으로 자율주행 차량도 카메라를 달아서 이 방식으로 이게 각각 사람을 구별하고 멀리 있는 차량 같은 것들도 데이터 학습을 통해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다는 어느 방향 움직이는가 이거를 알 수 있는데 전쟁 모드로 갈 때는 움직이는 저격할 사람이다. 그러면 이쪽 저쪽을 움직일 범위를 카메라가 계산해서 전부 다 쏴버리거나 대공 방어망일 수도 있어요. 군사적인 무기에서는 프로테이지를 따라 공격하는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움직임을 예측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CCTV나 이런 데서도 동작 감지를 통해서 경보를 올려주거나 소리 감지를 통해서 올려줄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에 경보기를 같이 달아놓는 CCTV 군에서도 되게 좋겠죠. 군에서도 카메라로 보는 것보다 전파로 이렇게 금속 탐지, 무기 탐지, 하나는 사람 탐지 해가지고 또는 소리 탐지, 또 동작 감지 이쪽으로 저쪽으로 움직여도 화재 같은 것도 이렇게 불길 같은 것도 이제 동작 감지하거나 그래 사전 설정된 것을 어떤 것을 범죄라고 정해놓으면 그 장면이 나왔을 때 유사한 장면이 나왔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경보를 올려주거나 그것을 따로 기록할 수 있어요. 현재는 CCTV는 따로 기록하는 기록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특정 범죄라고 나오는 그런 그 건물에 출입하지 말아야 시간에 출입했다. 그걸 따로 기록을 해서 그것만 하루 종일 지금 하루 종일 봐야 되는데요. 24시간 따로 기록만 그것만 보면 되거든요. 그런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홈캠에도 그 기능을 쓸 수 있을까요? 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진공청소기 같은 거나 자체 자율주행 차량도 빌딩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하 주차장에 들어간 기둥 같은 거 부딪히지 않는 구조를 설정을 해주거나 입체면 부딪히지 않아요. 움직이는 입체, 움직이지 않는 부체 그런 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호텔 서비스로부터 입체로 봐서 사람을 각각 대응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기억을 저작정에서 불러가지고 그 사람의 기억을 어떻게 영상으로 떠올리면서 얘기를 해줄 수도 있어요. 네네. 자체 저장하든가 그러면 좀 용량이 좀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원형 진공청소기도 방 안에 들어 카메라를 촬영해서 제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와 움직일 수 없는 범위를 설정해서 움직이는 사람 입체, 움직이지 않는 입체를 구분해서 움직일 범위를 계산해서 가능한 부분을 청소할 수 있어요. 두 군데 찍어 놓으면 제가 알아서 청소합니다. 리모컨 방식,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RC카 방식으로 만들면 전 세계 대박 날 수도 있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집안에 있는 아까 전에 물이나 이렇게 공기를 작은 단위로 쪼개서 시원하게 이렇게 수십 개, 수백 개의 공기 통로나 물 통로를 금속 통로를 지나면 좋겠죠. 그래서 이 안에 또 홈을 파주면 좋다고 시원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가열을 전기나 이렇게 또 가스나 또는 태양열하고 그렇죠. 원자력이나 이렇게 석탄, 석유, 가스 이런 것들로 가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물을 작은 단위로 수십 개나 수백 개 쪼개놨다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물이 표면적 동시에 이제 가열이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만들면은 건물에 잠깐만 그 살짝 가열하더라도 공기 살균 장치가 되고요. 공기를 살균하는 장치를 만드시면 되겠죠. 살짝만 공기를 작은 단위로 쪼개서 살짝만 가열하기 때문에 탁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아니면 이런 히터기 같은 데다가 바람을 빨아들여 가지고 이것을 닿게 해서 공기 살균 장치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공기를 빨아들이고 내뿜지는 않아요. 단가가 세니까 내뿜을 수도 있어요. 네, 공기만 빨아들이고 면적에 되게 닿게 해가지고 하면 되게 싸게 전기비도 안 먹히고 순간 가열이 가능한데요. 이것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 판을 이렇게 뭐 펠티어 소재 방식이나 압축 냉매 방식이든 판을 이렇게 되게 이것을 시원하게 만들어져 공기를 빨아들여서 시원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동시에 뜨거운 바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차가운 면에 부딪혀서 제습기도 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보일러 같은 거 물통을 만들 때도 수십 개나 수백 개 물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원자력, 석탄, 석유, 가스, 뭐 이렇게 전기 이걸로 가열을 해서 순간적으로 뜨거운 물을 만들거나 발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집안에 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막히지만 않는다면 이것을 짧게 전기나 가스로 가열해서 냉방기 그렇죠. 시원하게 펠티어 소재나 압축기 냉매방 냉방기로도 사용하거나 뜨거운 물인 차가운 물을 공급하거나 차가운 공기 뜨거운 물이나 뜨거운 공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인데 그 안에 딱 금속 판을 놔줘요. 금속판을 가로 세로로 놔줍니다. 또 볼록볼록한 구조를 물을 넣어서 자갈처럼 만들어주거나 실제 자갈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돌을 넣어줘서 거기 이런 판에다 오목함을 파주고요. 물을 동시에 끓여줘요. 끓여주고 뭐 이렇게 옆으로도 배치할 수 있고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순간 가열을 통해서 빠르게 전기 온수기 전기 주전자 방식으로도 해가지고 이렇게 물 배분기 있잖아요. 난방 물 배분기에다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타이머를 둬가지고 시간별로 돌리면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난방 온수를 분리하자.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아니면 전기 거기다가도 이렇게 가스레인지 끓인 물을 도시가스 끓인 물 부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되게 싸잖아요. 물 빼고 귀찮더라도 차가운 물을 빼고 순환 펌프를 통해서 돌리면 되죠. 여름에는 이렇게 어떤 수돗물을 연결하든지 뭐 압축기 냉매 아니면 이렇게 어떤 펠티어 소재 방식으로 물을 차갑게 만들어서 돌리는 냉방 장치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데이터 센터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것이 벽에다 설치해 갖고 벽을 차갑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압축 공기를 뜨거운 바람이나 차가운 바람을 내뿜어서 바깥의 공기를 차단시키는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백화점 같은데 차가운 에어컨 같은 바람을 씌워줘서 차단막을 만들어서 외부에 뜨거운 공기가 못 들어오게 하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쓰시면 제 기술. 명동 같은 이런 데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다. 관광객 근데 문 못 열어놓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약간 투명한 이렇게 플라스틱 판을 놔가지고 그래서 추가로 설치를 해갖고 문은 열어놨어요. 문은 열어 개방감은 주되 투명해서 안에가 판이 보이고요. 그것이 열고 닫고 정기적인 방식이겠죠. 일반적으로는 뭐 전기적인 방식이 아니더라도 제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으로 어떻게 들어가면 감지해서 문을 열어주고 얇게 만들어주면은 그래서 부딪히지 않고 부딪혀도 깨지지 않는 구조면 되겠죠. 그걸 설치를 해놓으면 문은 열어놓는 효과고 안에 보이는 효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매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자. 그 다음에 창문에 베란다 창문 같은 데다가 스크린 뷰를 이렇게 놔서 이렇게 프로젝트 빔 방식으로 바다 뷰를 보여준다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음악 소리도 나올 수 있고 TV도 볼 수 있고 그걸 얘기를 했더니 YTN인가 방송에서 거기다가 필름 형식으로 이렇게 딱 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스크린을 틀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거 제 기술인데요. 프로젝트 빔 방식으로 거기다 필름 형식으로 하든지 스크린을 넣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카페 창문 같은 데도 제가 이렇게 알루미늄 점박이를 착착착착착착 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틀어주고 안에도 보일 수 있고 동시에 이렇게 화면을 표시하거나 광고 장치로 만들 수 있다는 프로젝트 빔 방식으로
그 얘기 했었죠. 아니면 프로젝트 빔 방식 5개 광고판에다가 알루미늄 스크린, 알루미늄 코팅하거나 건물 전체에다가 알루미늄 코팅을 해가지고 그래서 영화를 틀어주거나 광고판으로 들어가거나 위에 입간판 이런 데다가도 이렇게 위에다가도 이렇게 프로젝트 빔 방식으로 틀어줄 수 있다. 자동차 같은 데도 택시 같은 데도 가능하겠죠. 그런 프로젝트 빔 방식이니까 엄청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빔 방식을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카메라에서 CCTV에 전송되는 우리 모니터로 볼 수 있는데 집안의 CCTV를 그런 카메라에서 그것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곧바로 프로젝트 빔 방식으로 틀어주는 방식을 활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카메라가 TV를 볼 수도 있고 거리를 볼 수도 있고 그걸 틀어줄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럼 되게 싸게 만약에 그것이 화질만 좋다면 저화질을 고화질로 만드는 기술에 의해서 들어오는 카메라가 되게 그것을 포커스를 맞추고 다른 거는 화면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TV다 그러면 보고 화면을 잘라내거나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스마트폰 동영상으로부터 이렇게 보내줄 수도 있겠지만 그 기술이 이미 있어서 카메라를 직접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그 장면 외에 다른 장면을 자르는 기능을 줘서 그걸 곧바로 그걸 틀어준다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프로젝트 빔 방식으로 그 5개 광고판에다 그 장면을 커리의 장면을 틀어줄 수도 있고, 근데 약간 불법이긴 해요. 네. 네, 이야기 어떻게 그러죠? 또 영화 틀어줄 수도 있다라 영화 틀어주기. 그 보면 야외 극장, 자동차 타고 자동차 극장할 때 틀어주는 식으로 해서 틀어준다는 거죠. 5개 광고판을. 그럼 꽤나 뭐 그걸 갖다 카페 창문에다 가지고 그렇게 틀어준다는 거죠. 건물 전체에다가 틀어주거나 건물 전체에다가 색깔을 입혀줘서 수십 가지 색깔을 프로젝트 입힌 방식으로 표시하거나 건물의 창문에다가 카페 창문이나 건물의 집안의 창문에다가 색깔을 표시해서 환상적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프로젝트 빔 방식으로 건물의 창문에 이것을 바다뷰를 만들어 준다든지 스크린을 만들어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거 자체가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죠. 네네. 이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화초를 이렇게 꽃 같은 거를 잘라서 파니까 금색 다양한 색으로 염색을 하자. 금색 다양한 펄 반짝이도 넣어주자.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살아있는 꽃과 나무, 화초도 되느냐? 당근 됩니다. 그렇게 사업을 만드시면 뭐 어차피 잘라 파는데 뭐하러 유전자 교배하냐라는 거죠. 예술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예술적이고 싸구려 만드는 싸구려입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러면 흙과 마삭토라든지 흙과 자갈을 모래 그렇게 염색할 수도 있느냐? 자갈인데 염색 구조로 가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서 시멘트 몰탈에다가 입자 구조로 섞어주든지 그렇게 하거나 그것을 자갈을 염색을 하거나 또 붉은 벽돌, 내야 벽돌이 기타 등 염색을 해서 시멘트 벽돌이나 보도블록이 너무 컬러풀한 게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시멘트 몰탈에 넣거나 백색 세면을 넣거나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백색 세면을 펄 반짝이들을 넣어주고 이렇게 반짝이를 넣어서 하시면 되게 좋을 텐데요. 건축용 실리콘에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곰팡이 살균제 넣어가지고 곰팡이 방지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금색, 은색 다양한 펄 반짝이들을 넣어주는 구조. 그럼 되게 이쁠 거예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스노우 체인이 있는데 뿌리는 스노우 체인을 걸쭉하게 만들어서 바르는 식으로 만들면 전 세계 대박인데요. 이 스노우 체인은 집안의 방수제로도 만들 수 있어요. 틈 메꾸는 직접 뿌려가 밝은 색으로 염색을 해서 금색은색 다양한 염색을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그거하고 건축용 실리콘 그레이즈 욕실용 그레이즈용을 액상형으로 만들어서 풀로 만들거나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배용 풀이 있는데 거기다 섞어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백색 세면을 접착제하고 섞어주거나 건축용 실리콘 그레이즈용 욕실용 그레이즈용을 접착제하고 섞어서 만들거나 알갱이를 넣어주면 좋을 텐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주물럭 가져가고 경화형 접착제 있잖아요. 잘라갖고 주물럭 하면 이렇게 하는 걸 이름을 이렇게 다양하게 회사마다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이런 경화형 접착제에다가 시멘트 몰타를 섞어주거나 백색 세면을 섞어주거나 알갱이를 좀 넣어주면은 빨리 굳게 되고 단단하게 굳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알갱이가 뭐가 됐든 시멘트 몰타에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했더니 견고하게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알갱이를 좀 단단한 알갱이를 넣으면 좀 더 단단하게 되는구나 이거죠. 기존의 접착제에다가 욕실용 그레이지용 이렇게 어떤 그 접착제를 실리콘을 같이 섞어주는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백색 세면을 섞어주는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 다음에 도배풀에다가 목공용풀을 같이 목공 본드를 섞어주거나 실리콘을 섞어주는 그런 기술을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목공 본드에다가 욕실용 그레이지용 이런 이것을 실을 이렇게 어떤 액상으로 좀 만들어 가지고 섞어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잘 굳지 않게 첨가제를 사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욕실용 그레이지용을 실리콘을 모든 실리콘에 유리석용 코팅 예사를 이름하고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MDF 제품에도 곰팡이 살균제를 줘서 목공기를 써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MDF도 매우 중요해요. 백색 세면을 아스팔트나 아스콘에다가 넣어가지고 해서 이렇게 견고하게 덜러붙게 해서 움푹 패어서 물이 흐르지 않는 현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스팔트나 아스콘에다가 금속 펄 반짝이 다양한 반짝이를 넣어서 하거나 구조형 알루미늄 유리나 열 반사제를 가루로 넣어서 햇빛이 잘 녹지 않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잘 녹지 않는 도로. 아스팔트나 아스콘에다가 콘크리트를 같이 타설해서 콘크리트를 이렇게 가로 세로로 넣어준다면 잘 미끄러지 않는 도로를 만들 수 있을 텐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도로. 그다음 백색 세면은 섞어보드하고 섞어줘가지고 좀 경도를 강화시켜주거나 그것을 코팅 구조로서 방석 구조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백색 세면을 핸드코트와 섞어서 만드시면 좀 더 핸드코트가 좀 더 좋아집니다. 저는 석고 제품과 섞어서 석고 제품 너무 쉽게 깨지죠. 그래서 경도를 강화시켜주곤 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제 기술이다 하겠습니다. 백색 세면은 시멘트 몰달에다 좀 섞어주면 건물의 강도가 세지게 되는데요. 색깔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회사나 레몬권 협동조 혹시라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를 또는 백색 세면에다가 시멘트 몰타를 좀 섞어서 건물 보수형으로 비 올 때도 달라붙더라고요. 놀랍게 그것만 해도 달라붙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면 비 올 때도 했는데도 안 떨어져. 그럼 이렇게 미장할 때 우리가 접착제를 하잖아요. 벽이 안 달라붙어요. 근데 이게 시멘트 몰타를 섞어주면 시멘트 몰타에도 백색 세면을 섞어주면 잘 달라붙는 건물의 강도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원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철망 같은 거나 철사 이런 것들 또는 합성섬유 나일론 시네나 이런 것들을 부식 방지 처리를 해가지고 페인트 자체에다 유리석용 코팅 쌀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는 그걸 이게 코팅을 해서 하거나 알루미늄 코팅 철사나 철근 철망 이런 것들 할 수 있어요. 부식이 안 되게 넣어서 이거를 대낮막 콘크리트 타설할 때 넣어서 강하게 이렇게 여러 간의 건물을 내진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할 때 기초 타설할 때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를 넣어서 징박듯이 막아서 내진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가로 세로로 금속을 배치해 가지고 이것을 방탄 구조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이 안에가 강화 플라스틱일 수도 있고 강화 플라스틱 안에 텅스텐 분말에 티타늄 분말, 금속 분말을 넣어주는 그런 기술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데다가도 금속 분말을 넣어가지고 시원하게 만들거나 금속 선을 넣어가지고 시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합성섬유, 나일론 이런 탄소섬유 모든 섬유에다가도 이런 카본 소재에다가도 금속 분말을 넣어주거나 뼈대를 넣어줄 수 있어요. 카본 소재에다 금속 뼈대 분말 또는 이렇게 또는 합성섬유, 나일론 이게 뼈대와 분말을 넣어주고 다른 소재를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탄소섬유가 카본입니다. 네, 카본이 탄소섬유고, 네. 그 다음에 저기
합성섬 및 나일론에다가 텅스텐을 가루를 넣어주거나 이렇게 꽈가지고 넣을 수 있는 텅스텐도 되고 다른 금속도 돼 티타늄도 되고 방탄 구조로 가져간다. 합성섬 및 나일론에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다. 네, 가로 세로로 금속이나 금속이나 강화시 플라스틱 결합한 구조도 되는데 배치해서 방탄 구조로 만드는 상용차, 승용차나 화물차에다가 바퀴까지도 방탄을 내줘서 싸게 민수에 대민 다스리는 용으로 쓸 수도 있고 기관총이나 유탄 발사기를 넣어서 카메라를 장착을 해가지고 앞뒤 위아래로 그래서 드론 잡을 때도 유탄 발사기를 통해서 쏴가지고 카메라 자탄 방식으로 터져서 정확하게 드론을 잡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사격할 수도 있어요. 안에서 되게 싸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금속이나 고무 플라스틱에다가 뼈대를 넣어주는 기술 또는 분말을 넣어주는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보시면 가로세 일반적으로 정형전에 비는 뼈대를 넣어주고 알루미늄에다가 스텐 뼈대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재료로서 뼈대가 들어가거나 제공을 이렇게 금속 분말을 넣어서 서로 다른 금속을 이렇게 금속 제조, 고무, 플라스틱 제조도 할 수 있어요. 고무 같은데 기존에 만들어지는 고무로 합성 고무나 천연 고무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었다. 수많은 알갱이 넣어서 색상을 덮어주면 탄탄볼이, 탱탱볼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 방식은 플라스틱에도 들어가고 금속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합성섬유 나일론에다가 합성섬유 실에다가 홈을 좀 파져서 열을 반사복사하거나 기포를 넣어주거나 기포를 포함한 알갱이들을 넣어주거나 금색에서 다양한 염색을 한 알갱이나 가루를 넣어줘서 이렇게 컬러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색이 진하게 보인다는 유리석용 코팅에 세럼 유리막고를 넣어서 제조할 수 있다. 합성섬유 실이나 모든 구조에 페인트나 인쇄 잉크 그다음에 인쇄 잉크 같은데 그림 물감 이런 데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로 이름한 걸 넣어서 제조하거나 염색제는 다 돼요. 자동차 도장할 때도 쓰거나 자동차 할 때 금색에서 다양한 펄 구조, 은색 펄이라든지 펄 구조를 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구조는 타일 도기에도 들어가고 유리창, 프레스창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필름 형식으로 붙여도 돼요. 자동차 유리창 같은 데는. 그래서 자연광, 인공광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타일 도기, 한국 도자기, 이렇게 또 경남 도자기, 유리 그릇 하는데 유리 제품들에게 조명 같은 데도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주거나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양변기, 세면기 이런 데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한기술이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탄알 같은데 비행체 같은데도 홈을 파서 바람이 뒤로 추진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요. 비행기 동체에도 가는 볼록줄을 넣어서 추진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살짝 더 약간 무겁게 해주면 탄알이 뚫고 들어가 앞에를 좀 강화시켜서 무게를 줘주면 뚫고 들어가는 힘이 세지는데 포탄에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미사일도 가능하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어뢰도 가능합니다. 어뢰도 그렇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제기술이 되고 어뢰도 가능하고 여기다가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나 분말 구조를 넣어서 폭약 요력을 세게 해줄 수 있습니다. 폭약, 장약 다 수소산소 분말을 넣어주거나 캡슐로 넣어줄 수 있지만 수소산소가 어떤 형식으로도 들어가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산화제를 보통 넣는데 다이너마이트가 성형 장약탄처럼 해서 다이너마이트의 규조토 안에 액상 폭탄을 넣어가지고 뒤로 추진 구조를 성형 장약탄처럼 해서 뒤로 추진 구조를 넣어줄 수 있는데요. 그럼 폭약 구조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1차 폭약과 2차 폭약을 같이 넣은 구조를 다이너마이트에 넣거나 이것을 폭탄 구조에 넣어주시면 제기술이 되겠다. 고체 연료에다가 비행체 로켓의 연료로서 안에다 액체 연료를 모듈식으로 넣어줘서 점화를 시킬 수 있는데요.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런 방식도 가능하다. 고체 연료 안에서 고체 연료를 큰 놈이 직렬을 담당해서 안정적인 에너지를 내고 빙렬식으로 10개짜리 모듈, 20개짜리 모듈에서 차례차례 터뜨려서 나가서 이렇게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교체 연료와 액체 연료를 같이 내부에 배치하거나 해가지고 두 개의 장점을 살리는 기술도 쓸 수 있거나 기존의 미사일에다가 장착을 해가지고 현무포 미사일 같은 장착해서 무인 항공기로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한 1000대 뛰어넘은 유인 항공기는 들어올 수도 없어요. 마 20이니까. 이것을 같이 장착을 한다는 거죠. 고체 연료를 장착하는 방식, 액체 연료를 장착해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내는 방식. 그것을
출격하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출격하고 돌아오면 다시 연료를 여기 바꿔 끼워서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듈식으로 현재 있는 미사일에다 장착식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무인 항공기를 만들어서 그래서 기관총을 달아놓든가 EMP 폭탄을 만들어 놓든가 그 미사일 자체에서 미사일을 쏘는 이런 기술도 쓸 수 있습니다. 헬파이어 미사일 같은 비슷한 거 작은 걸 쏜다는 거죠. 속도만 높으면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에 가스를 넣어주거나 분말을 넣어줘서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10년 차 기술이 되겠다. 볼베어링 같은데 지구가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렇게 태양 쪽으로 움직이는데 겉으로는 굳지만 안에다가 중심 쪽을 넣어서 돌게 하시면 훨씬 더 잘 돕니다. 볼베어링, 이제 그것도 볼베어링 기술, 유리석용 코든 옛사람 유리만골 넣어서 주전 롤러 베어링, 자동차 부품, 우주 항공 부품, 배부품, 자동차 배기관 이런 데도 3원 장치를 병렬로 해서 연소실이 6개다 그러면 3개씩 해서 하거나 또 공기 탱크 방식으로 이렇게 그 배기가스를 모아놓고 거기서 더 3원통이 2개로 해가지고 병렬로 처리해서 하면 대기질이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기가스도 그렇고 피스톤 자체에다가도 오목코놈을 파서 밀어내는 힘을 세게 하거나 자동차 브레이크 요압의 액상이 요압이다 그러면 오목코놈을 파서 밀어내는 힘을 세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